나갑시다. 문제 같이 풀고 이항분포 나가자. 이항분포까지 하는 게 목표였죠. 그죠? 해봅시다. 문제도 다 풀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56번부터기는 한데 56번은 쌤이 따로 안 해줘도 되잖아. 쉬웠으니까. 그죠? 56번은 안 해도 돼. 그치? 57번도 간단했는데, 그죠? 비교해보면 되잖아. B는 바로 나오고. 맞지, 그치? 58번, 59번 다 간단했는데, 그래도 다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58번은 한번 해보기라도 해볼까? 같이 58번 봅시다. 나가, 보자. 뭐래요, 여러분? 주머니에 흰 공 2개랑 검은 공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대, 그치? 여기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거 다 다른 걸로 봐야 돼. 그죠? 흰 공 2개를 다 다른 공으로 봐야 되고, 검은 공 3개도 다 다른 공으로 봐야 돼. 그래야 컨비네이션 쓸 수 있어.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그지? 근데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정의를 잘 읽어야 된다고. 그지? 검은 공의 개수. 이렇게.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3개를 뽑을 건데, 3개를 뽑아서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그죠? 일단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되고, 그지?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있죠. 취할 수 있는 값들. 그거를 다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된다고. 3개를 뽑았을 때 검은 공이 대체 최소 몇 개부터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 그걸 조사하면 돼. 맞죠? 오케이? 해서 뭘 작성을 하자고요? 분포표를 이렇게 작성하자. 그 말이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 라지 x가 0을 가질 수 있을까? 라지 x가 0을 갖는다는 건 검은 공이 그냥 안 나온다는 건데, 그 말은 흰 공이 3개 나온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지. 흰 공은 2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1이라는 값은 같겠지, 이렇게. 그죠? 또는 2도 가질 수 있겠지.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3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야? 왜냐면 검은 공이 최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확률들을 각각 구해보는 거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게끔? 1이 되게끔. 이렇게. 맞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 이렇게 p,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이 두 놈의 확률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느니 전체 1에서 3이 될 확률을 갖다 빼면 되겠죠. 조금 더 빠르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하면 1에서 뭘 빼면 돼? x가 얼마일 때 확률? 3일 때의 확률을 이제 갖다가 빼면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만 구하면 끝나겠지.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는 한번 다 구해봅시다. 이렇게. 맞죠? 그죠? 오케이? 해봅시다. 여기부터 해볼까? 그러니까 답을 내기 쉽게. 그지? 5개 중에 몇 개를 뽑는 시행에서. 이렇게? 5개 중에 3개를 갖다 뽑는 시행에서. 그죠? 검은 공만 3개 뽑아야 되는 거니까 3C3이야? 그냥 1이라고 쓸게. 이렇게. 그래서 답은 나왔네. 1에서 10분의 1을 빼면 되는 거니까 답은 엄청 간단하네요. 그치? 되죠? 여기도 구해봅시다. 여기는 뭐야? 검은 공 하나 뽑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검은 공을 하나만 뽑고 싶어. 그러면 흰 공은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2C 곱하기 검은 공 하나니까 3C1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다. 요렇게. 그죠? 그 안 봐도 뻔하네. 얘네 둘이 더하면 4니까. 그지?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6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그래야 이제 전체 확률의 합이 1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혹은 검은 공이 2개 나왔다는 건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 뽑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C1 곱하기 3C2 이렇게 계산됐나 보다. 그래서 6인가 봐.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되죠? 그래서 유념해야 되는 게 항상 그래. 응? 확률 변수가 주어졌어. 정의를 잘 읽어. 어떤 놈을 확률 변수라고 정의했는가. 그래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값들은 뭐가 있는가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분포표 한번 그려보라고. 이렇게. 되죠? 오케이? 간단하죠? 그죠? 넘어갑시다. 59번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죠? 간단하니까. 60번 봅시다, 60번. 60번도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분포표를 2개를 비교해보면, 쌤이 이렇게 써볼게. 이제 라지 x에 관한 분포표. 그지? 이제 라지 y에 관한 분포표. 이렇게 주어져 있네.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어. 보면 여러분 여기 대응되는 확률들이 다 똑같다.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B, 여기도 B, 여기도 C, 여기도 C, D, D. 분포가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 분포가.
맞지? 그지? 그리고 x가 갖는 값이 1, 2, 3, 4 요렇게 맞죠? y가 갖는 값은 11, 12, 21이지 그지? 21, 31, 41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이 분포가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에 분포와 생김새 있잖아 분포가 뭐였어? 대응되는 변수에다가 매달려 있는 이제 확률의 값들 그지? 함수였어 그죠? 여기 분포 생긴 게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관계를 응? y라는 놈이 요 확률 변수 y라는 놈이 잘 보니까 요 확률 변수들과 이 확률 변수들의 관계를 보고 싶다고 그죠? 잘 보니까 x에다가 10만큼을 곱한 다음에 그지? 얼마를 더한 거랑 똑같아? 1만큼을 이렇게 더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계산하기 편하겠죠 맞지 그치? 돼? 그랬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들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x의 평균이 얼마야? 2야? 그치? 되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y의 평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네 그치? 따라서 y의 평균은 얼마야? y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10x 더하기 1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y 자리 맞죠? 오케이? 그러면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10만큼은 밖으로 꺼내고 그쵸? x의 평균이 2였고 그지? 상수항도 밖으로 이렇게 꺼내면 되잖아 21 이렇게 나온다고 맞죠? 그지? 그래 놓고 제곱의 평균에 x 제곱의 평균이 얼마야? 5야 이렇게? 그치? 그 말인 즉슨 x의 분산도 주어진 거나 다름없겠다 그치? 재평평제니까 그지? 5에서 2의 제곱을 그냥 갖다 빼면 돼요 맞죠? 그럼 얼마야? 1이네 이렇게 그치? 얘가 주어져 있다는 건 곧 너가 주어져 있는 것과 같겠다 이렇게 맞지? x의 분산이 1이야 y의 분산 얼마냐 이거지 그치? 100이야 100? 10의 제곱만큼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맞지 그치? 다 계산한 거죠 그치?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12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넘어갈까? 그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6번, 61번도 얘랑 똑같지 여러분 응? 역으로 생각하는 건데 61번도 맞죠? x의 분포표를 보니까 이렇게 생겨있어요 이건 선생님 다 계산 안 할게 응? 아이디어만 좀 보여줄게 x가 분포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대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좁네 이렇게 여기는 b 그지? 여기는 이제 a 더하기 b 여기는 2a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2a 더하기 b 이렇게 되지? 뭔가 대칭된 구조라는 건 보이죠 여러분 가운데 b가 있고 b에서 a만큼 더하고 2a만큼 더하고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2a만큼 되죠? 변수가 이렇게 대칭돼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대응돼 있는 분포 있지 확률 걔네들도 대칭돼 있다 정 가운데에 의해서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형태가 그렇게 생겼대요 맞지 그지? 됐어? 오케이 그래 놓고 x라는 놈이 실은 ay 더하기 b랑 똑같대요 이렇게 맞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확률 변수들이 y에 대응되는 확률 변수에다 a배하고 b만큼 더한 거랑 똑같대 그치? 그러니까 y의 분포표가 그냥 바로 그려진다고 y의 분포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있어야 걔한테 a배하고 b만큼 더했을 때 이 위에 확률 변수들처럼 생겼냐 그렇게 묻는 거잖아 여기 바로 나온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대응되는 확률들은 똑같겠죠 4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맞지 그치? 네? 그럼 얘를 토대로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 분포표를 작성해야겠지 y의 평균, y의 분산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지? 그래 놓고 이제 주어져 있는 공식 이용하면 주어져 있는 식 이용하면 조건들 이용하면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계산해 보면 되겠지 그치? 되지? 오케이? 자 이제 62, 63만 쌤이랑 같이 해봅시다 문장 서술로 주어져 있는 거 오케이? 걔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보자 여기 실어놓은 것들은 사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도 이제 각 잡고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 62번 한번 해보자 여러분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A가 적혀 있는 거 B가 적혀 있는 거 C, D 이렇게
사각형은 안 그릴게. 어쨌든 이렇게 A, B, C, D가 적혀있는 카드처럼 생긴 직사각형이 있대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제 색칠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색상은 빨간색, 또 무슨 색 있어? 파란색, 노란색, 요 색상들을 이용해서 얘네들한테 색칠을 하겠대.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여러 번 사용해도 된대요. 그지? 그러면 이 카드에다가 3개의 색상을 활용해서 전부 색칠하는 가지수는 몇 개야?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는 81개야? 81개? 맞죠? 이게 다 다른 카드잖아. 서로 다 다른 카드잖아요. 여기는 서로 다 어떤 애들이야? 다른 색상들이잖아. 다른에서 다른으로 배분하면은 중복순열을 쓰는 거야, 이랬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3의 4제곱만큼 있다고요. 색칠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확률들을 구할 거니까 쌤이 방금 말한 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야. 분모로 들어가면 돼. 분모로. 81만큼이. 되지? 자, 어쨌든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4개의 직사각형에 칠한 색상의 종류. 그치? 쌤은 이렇게 써놓을게. 그러니까 사용한 색상의 종류, 종류수, 종류의 개수. 이렇게. 그지? 색상을 1개 썼냐, 2개 썼냐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했네. 맞죠? 그러니까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는지를 또 체크해보면 되잖아요. 당연히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걸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해봅시다.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제 좀 쉬워 보이지, 그지? 1개 쓰거나 색상을 2개 쓰거나 색상을 3개 쓰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지? 선생님이 쉬운 것만 계산해가지고 분포표를 한번 완성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오케이? 여기부터 한번 해보자, 여기. 색상을 몇 개만 사용했다는 거야? 딱 1개만 사용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싹 다 무슨 색으로 칠하거나 파란색 혹은 빨간색 또는 노란색 가지수가 몇 개? 3가지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한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81분의 3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빨간색이거나 전부 다 파란색이거나 전부 다 노란색이거나 이해되지? 오케이? 둘 중에 누가 쉬울까? 얘가 좀 더 쉬운데 3가지 색상을 다 쓰는 게. 왜냐면 얘네들이 한 번씩은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번씩은. 그치? 그러니까 사용한 색상이 빨간색 한 번, 파란색 한 번, 노란색 한 번 사용하고 무언가 색상을 하나 더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노란색일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 쌤이 여기를 빨간색으로 놨어. 그러면 이 4개의 색상을 이 4개의 카드에다가 배열하는 가지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이 2개 있으니까 그냥 직순열이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편하겠지. 괜찮지? 오케이? 계산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 81분의 쌤이 네모 박스에 빨간색이라고 적어놨지만 빨간색이어도 되고 파란색이어도 되고 노란색이어도 되니까 3 곱하기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3 곱하기.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얘네들을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개?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지. 12가지.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지? 여기까지 작성했어. 그러면 전체에서 너 빼고 너 빼면 얘가 나온다고. 그지? 물론 이놈의 확률과 이놈의 확률이 맞다는 자신감이 있어야겠지. 그래야 전체에서 빼서 계산하는 거죠. 이해되지? 그지? 여기 2개 더하면 얼마야? 39야? 여기 이제 42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쵸? 괜찮지? 오케이? 여기 그러니까 x가 얼마일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x가 3일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쌤이. 그러니까 x가 2라고 하면 계산은 안 할 건데 x가 2라고 했어. 그러면 색상을 몇 개 쓰겠다는 거야? 2가지 쓰겠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이 3개 중에 2가지 색상을 일단은 취해야겠지, 이렇게. 그치? 가령 빨간색이랑 파란색만 사용했다고 칩시다. 이 2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여기를 색칠을 다 할 거야. 그치? 그러면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하나랑 파란색 몇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3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빨간색 2개랑 파란색 2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빨간색 3개랑 파란색 1개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누냐? 얘네들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다르잖아. 빨간색 하나랑 파란색 3개를 이 카드에다가 배열하는 가지수는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된다고. 그럼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들어오겠지. 여기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몇이야? 6가지야, 여러분? 계산 맞아? 이렇게.
되죠? 이쪽은 똑같네. 이 위에랑. 그치? 4 이렇게. 괜찮아? 몇 가지 나와? 14가지 나온다고. 그치? 여기다 이제 갖다 곱하는 거지. 그래서 42가 나왔었나 봐.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제 계산은 다 한 거지. 다 됐죠? 그랬을 때 쌤보고 뭘 구하래? 평균. 그치? 5분의 9x 빼기 2 너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치? 결국은 x의 평균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건 쉽잖아. 이렇게 x의 평균은 곱해서 다 더하면 되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그지? 넘어가 되겠지, 그지? 넘어갑시다. 63번 보자, 63번. 63번까지 해놓고, 우리 이항 분포로 들어갑시다. 63번까지 해놓고. 자, 카드가 7장이 있는데, 0, 0, 0, 0, 그리고 또, 어떻게? 1, 1, 2, 1, 1, 2. 이렇게. 7장의 카드가 있대요. 여기서 몇 장을 꺼내? 4장을 동시에 택하겠대. 그지? 그래서 4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맞죠? 그러한 시행을 한다는 거 아니야. 택할 때 이랬으니까. 그럼 무언가 이제 시행이 주어졌으니까 표본 공간이 하나 떠올라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는 몇 개 있는 거냐면 7C4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혹은 7C3 이렇게. 그죠? 35개. 그게 이제 분모로 들어갈 거야. 그랬을 때 4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합.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치? 4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괜찮지? 됐어? 아까랑 똑같네.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는지만 조사해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여기서 4개를 뽑아. 다 더해. 제일 작으면 얼마? 제일 크면 얼마? 뭐 이런 걸 계산해보면 된다고요. 맞죠? 그러면 제일 작으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만약에 0만 4개 다 뽑아버리면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죠? 0 괜찮지. 또 얼마도 나올 수 있겠어. 1도 나올 수 있죠. 2도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근데 1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1이 나오려면 0 3개에 1 하나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근데 2가 나오려면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닌 게 0 2개에 1 2개 이렇게 해도 2가 나오고 0 3개에 2 1개 이렇게 해도 2가 나와.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런 걸 조사해봐야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3도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겠죠. 3도. 그치? 1 하나, 2 하나, 0 2개 이렇게 하면 3이 나오나 봐. 맞죠?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냐면 4까지 나올 수 있겠지. 최대값. 맞죠 여러분? 그치? 왜? 1, 2개, 2 하나 다 뽑아내고 0 하나 뽑잖아. 그럼 이제 4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말하는 거 이해되죠? 그쵸?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하지?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부터 35분의 뭐라 할래? 0이 나오려면 4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그냥 4개 뽑으면 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4개 중에 4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자, 1도 뽑아봅시다. 1도. 35분의 1이 나오려면 쌤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0 3개와 누구 한 개? 1 1개. 되죠? 오케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여기 0을 다 다른 걸로 봐줘야 된다. 그래야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어요. 그지? 여기 1도 다 다른 걸로 봐줘야 돼. 그죠? 그래야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다고 수학적 확률을 쓰려면. 맞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개 중에 몇 개 갖다 뽑고 3개 갖다 뽑고 2개 중에 하나 갖다 뽑는 거예요. 응?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나 봐. 이렇게. 괜찮지? 되죠? 여기는 계산이 한 방에 안 되겠지. 2가 나오는 게 유일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맞지 그치? 돼? 이렇게 된다고. 35분의 얘만 좀 갖다가 구해볼까? 이렇게? 그치? x가 2가 되려면 뭐라 그랬어? 0 2개랑 1 2개 뽑아도 되고 그죠? 0 2개 1 2개 뽑는다는 건 이런 거야. 35분의 0 2개 뽑으려면 4개 중에 2개니까 4C 이렇게. 맞죠? 그리고 1 2개 뽑으려면 그냥 1이잖아. 2C2니까. 되지? 또는이야. 더하기 35분의 뭐도 가능하다고? 0 3개에다가 2 1개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요. 응? 0 3개는 이제 4C3. 2 1개는 쓰지 말자.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따로따로 구해서 갖다가 더해야 된다 이거지. 얼마지? 얘는 6, 4 이렇게 되나 보다. 10 이렇게. 맞지 그치? 돼서 여기도 구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지? 근데 쌤 지금까지 풀었을 때 다 맞은 것 같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구하고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여기 구해봅시다. 35분의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다 뽑아놔 미리. 이것도 뽑고 이것도 뽑고 이것도 뽑아.
그러면 0 하나만 더 뽑으면 되잖아. 사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더해. 분자. 그지? 다 더해서 35가 되도록 여기만 조정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전체 확률의 합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지? 이게 다 맞았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맞겠지 뭐. 맞죠? 그죠?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19. 너까지 더하면 23. 이렇게 돼 있네. 여기 12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고.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럼 다 나오겠지 뭐. 평균도 나오겠고 분산도 나오겠고 그냥 싹 다 나올 거 아니야. 되지? 오케이? 넘어가 되겠죠? 그지?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항분포로 가자. 이항분포.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이항분포는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냐면 이항 정리에서 출발해서, 그지? 확률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왔다가 이제 이항분포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죠? 해봅시다.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산확률 분포 있잖아.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하나의 분포야 이렇게. 스페셜한 분포. 이항분포. 어떤 애들을 이항분포라고 부르냐? 그것만 딱 알면 되겠죠. 이산확률 분포 X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면 이항분포라고 하자.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괜찮지? 써줄게 쌤이. X가. 근데 이 X가 뭐냐면 당연한 건데 이산 확률 분포여야 돼. 일단은 그지? 이산확률 분포 중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이산확률 분포 X가 있어서 그 X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 그러면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라지 X가 이렇게 물결로 이렇게 따릅니다. 알겠죠? 이항 분포를. 이항 분포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B 괄호치고 이제 뭐라고 쓸 건데 그거 쌤 이따가 설명할게.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쌤 영어 모르는데 얘 이항이잖아. 항 2개짜리 가지고 노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바이노미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불러. 그래서 여기 라지 B 2개밖에 없으니까 항이 선택지가 2개밖에 없다고요. 그지? 문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확장되면 이거라며. 독립시행의 확률이 확장되면. 근데 쌤이 확률 단원에서는 단일 사건의 확률만 다루고 싶어 이랬잖아. 하나의 사건의 확률만 다루고 싶어 이랬잖아. 근데 여기 이산확률 분포로 넘어오면 하나의 사건의 확률만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확률까지 다 구하고 싶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은 독립시행의 확률과 완전히 똑같아. 알겠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 있어야 돼. n번의 동일한 독립시행이 주어져야 돼. 이해되지? 그냥 똑같은 시행을 n번 하고 있어야 돼요. 주사위를 100번 던지든가 아니면 동전을 50번 던지든가 이렇게. 동일한 n번의 독립시행이 있어야 돼. 그지? 문제에 주어져 있겠지, 그치? 돼?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추론해야 되는 거야. 다음 나오는 건. 뭐냐면 성공, 그게 아니면 실패.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된다고. 이항분포니까. 이해되지? 그지? 성공, 실패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돼요. 문제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야 돼.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네. 그리고 이때 가로치고 써놓을게. 1회라는 건 n번의 독립시행을 할 건데 n번의 독립시행, 이게 다 독립시행이니까 그리고 똑같은 짓을 할 거라며. 그러니까 이 각각의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들이 죄다 똑같아.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1회 성공 확률만 정의해도 충분해요. 이해되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 1회 성공 확률을 P라고 합시다. 이렇게. 스몰 P. 이해되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쌤이 지금 설명한 데까지는 4단원에서 독립시행의 확률 전제랑 완전히 똑같아. 여기서 이항분포가 아니라 독립시행의 확률로 쌤이 개념 설명을 할 거면 이 뒤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 상황에서 R번 성공할 확률은 다음과 같아. 그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 이렇게 했었던 거야. 맞죠? 근데 R번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딱 특정 상황, 단일 사건의 확률만 논하고 있는 거 아니야. R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번 시행했을 때 딱
50번 성공할 확률 그것만 궁금하다는 거 아니야. 독립시행의 확률에선. 난 그게 아니라니까. 100번 시행했으면 0번 성공할 때부터 100번 성공할 때까지를 다 관찰하고 싶어 이랬잖아 쌤이. 이해돼? 모든 사건의 확률을 다 구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이런 발문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이 안에서 성공 횟수를 얘를 라지 X로 정의해 놓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항분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성공 횟수를 라지 X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라지 X는 0에서부터 n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되겠지. 몇 번 시행하니까, n번 시행하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 라지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되죠? 여기 들어오는 거는 스몰 n. n이 뭐야? 전체 시행 횟수. 이렇게 읽으면 돼. 알겠죠? 오케이? 여기는 이제 스몰 p. p가 뭐야? 1회 성공 확률. 이렇게. 알겠지? 되죠? 문제 상황을 잘 해석해야 돼.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트리거들을 관찰을 해야 돼요. 아, 여러 번의 독립시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야. 여러 번의 독립시행을 하고 있구나. 그죠? 또 성공 아니면 실패.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한 문제 상황이구나. 이렇게. 맞죠? 그랬을 때 성공 횟수 있지. 성공 횟수를 변수로 잡아줘야 돼. 이거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쌤이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게.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충족하고 있으면 아, 이항분포 문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공 횟수를. 알겠지? 오케이? 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예시를? 엄청 간단한 거.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쌤이 주사위를 몇 번 던질까? 600번? 엄청 많이? 600번 던지는 시행에서 주사위를 600번 던져.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만 읽고도 응? 문제를 읽으면서 뭐야? 똑같은 짓을 600번이나 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아, 여러 번의 독립시행을 하고 있어? 이렇게. 괜찮지? 그런 시행에서 그치? 뭐 할까?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어? 됐어? 그러면 5 이상의 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맞죠? 어? 5 이상의 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성공 또는 실패.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네? 그때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칭하면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곧 성공 횟수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성공 횟수. 걔를 라지 X라고 잡아야 돼요. 알겠지? 무슨 말하는 거야?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라지 X로 잡아야 저 X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 말이야. 이해되지? 오케이? 괜찮지?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된다고. 몇 번 시행? 600번 시행.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쌤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도 설명했는데 1회 성공 확률 있지 이거 스몰 p. 그거는 대체로 우리가 구해야 돼. 우리가. 주는 경우는 없어 거의. 알겠지? 그러니까 딱 한 번 시행했을 때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쉽죠? 3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쓰면 돼. 알겠지? 오케이? 네? 그죠? 그게 이제 정의야 정의. 성질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증명까지는 안 할 건데 성질을 좀 쌤이 설명을 해볼게. 직관적이에요. 이항분포는. 쌤이 600번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5 이상의 눈이 1회 시행했을 때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1이라며. 그럼 600번 던지면 그냥 대충 찍어서 몇 번 정도 5 이상의 눈이 나올 것 같아? 3분의 1의 확률로 5 이상의 눈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번 던지면 한 번 정도는 이게 나올 것 같잖아. 3번 던지면 한 번 정도는 3분의 1이니까 확률이. 예를 들어 300번 던지면 몇 번 정도는 5 이상의 눈이 나올 것 같아? 100번 정도는 나올 것 같잖아요. 그지? 오케이? 600번 던지면 200번 정도 나올 것 같잖아. 그렇게 나올 거라 기대가 되잖아. 그 기대값, 평균이죠, 평균. 맞아? 계산 어떻게 했냐면 쌤이 6에다가 3분의 1을 그냥 냅다 갖다 곱한 거예요. 이해되지? 오케이? 괜찮지? 그래서 성질만 좀 갖다 써볼게, 쌤이. 추가로. 이때 X의 평균이 있지.
외워. 응? 증명까지 필요 없으니까. x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시행 횟수와 1회 성공 확률을 그냥 갖다 곱하면 돼요. 기대값이 그러면 나온다고. 이해되죠? 여기서 몇 번 나오기를 기대가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몇 번 나오기를 기대가 된다고요? 60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한 200번 나올 것 같잖아. 대충 찍으면. 맞지, 그치? 됐어? 걔가 평균이야. 기대값. 알겠지? 오케이? 분산 어떻게 돼? NPQ 이렇게 나와요. 이때 Q는 뭐냐면 실패 확률이야. 실패 확률. 그러니까 1-P에 해당되겠지. 이렇게. Q는 실패 확률. 그럼 분산이 나온다.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분산까지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산까지 구해보면 얼마지? 200에다가 이게 NP니까 그죠? 곱하기 실패 확률이 얼마야? 성공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실패 확률에 해당되겠죠? 그치? 이렇게 분산이 3분의 40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3분의 400이다. 맞죠? 되지? 오케이? 이렇게 문제성을 읽어주면 돼. 자, 쌤이 이제 예시를 하나 줘볼게요, 여러분. 예시를 한번 해볼게. 쉬운 걸로 하자, 쉬운 거. 쌤이 동전을 300개 던질 거야. 동전을 300개 던지는 시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그랬을 때 앞면이 나왔어, 만약에. 앞면이면 전제를 안 깔았네. 그죠? 쌤이 지금 여기 위에다가, 이 안에다가 문제 상황을 조금 추가해야겠지. 이렇게. 점 P가 현재 원점에 놓여져 있대요. 그때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해서 수직선 위를 막 움직일 거야. 알겠지? 수직선 위. 수직선 위에. 수직선은 1차원이니까 앞으로 가는 거 아니면 뒤로 가는 거 두 개밖에 없어. 알겠지? 축 하나니까. 거기에 원점에 점 P가 놓여져 있대. 알겠지? 그랬을 때 동전을 300개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와?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겠대요. 얼마만큼? 3만큼. 이렇게 해보자. 우리끼리. 알겠지? 오케이? 음의 방향으로는 뒷면이 나오면 움직이겠대. 이렇게. 그러니까 뒷면이 나왔어?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겠대요. 음의 방향. 후진이야, 후진. 그 얼마만큼? 내 마음대로 한 1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알겠지? 됐어?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표 찍고 300번 시행 후 주사위를 300번 던지고 나서 이렇게. 괜찮지? 점 P에 위치 있지? 그거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랬어, 쌤이.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X의 평균, 기대값. 그게 얼마냐? 이걸 구하고 싶다 이거지. 됐어? 오케이?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를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야. 맞아? 맞아, 아니야?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죠? 왜냐면 동전을 몇 개 던졌어? 300개 이렇게 던졌잖아요. 300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했어. 그럼 여기 트리거 1번 이렇게 있는 거지. 여러 번의 독립시행. 그죠? 돼? 그리고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맞지? 돼? 쌤이 아까 강조한 건 이런 거야. 확률 변수 X를 뭐로 잡아야 된다고? 성공 횟수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문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면 300번 시행 후 앞면이 나온 횟수. 이런 식으로 잡아야 이항분포야. 이해돼? 여기 뭐라고 했으니까 점 P에 위치 이랬잖아요. 성공할 때마다 3, 실패할 때마다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는 성공 횟수가 아니라 위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이항분포 단원에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는 걸 거 아니에요. 맞지? 그치? 돼?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새로운 확률 변수를 하나 잡는 거야. 이렇게 Y라는 확률 변수를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 뭐가 되도록? 성공
횟수가 되도록. 그래야 얘가 뭘 따를 테니까 y가 이항 분포를 따를 테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쌤 이렇게 하자. y를 앞면이 나오는 개수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해돼? 괜찮지? 그러니까 이 앞면이 몇 번 나왔다는 거야? 내 문자에 의해서 y번 등장했다 이거지. 앞면이. 괜찮아? 그러면 뒷면은 독립시행에서 했던 그 연습이랑 똑같죠.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푸는 거랑. 뒷면은 몇 번 나오는 거야? 앞면이 y번 나왔으면 뒷면은 300 빼기 y번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300번 시행하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쓰면 된다고. 300 빼기 y 이렇게. 이만큼. 되죠? 오케이? 쌤이 지금 새로운 문자 만들어내는 거 괜찮지? 이렇게? 그죠? 새로운 문자. 그럼 이제 뭐 하냐? 이 x와 문제에서 제시한 변수 x와 내가 만들어낸 변수 y의 관계만 딱 써주면 끝이야. 알겠지? 오케이? 해봅시다. 자, 일단은 쌤이 y를 왜 만들어냈다고? 얘가 뭘 따르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죠? 이항분포를 따라.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300번 시행을 하고 1회 성공 확률, 즉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리고야 and 이렇게. 맞죠? 문제에서 말하는 위치라는 거 있지. 위치, x. 걔는 원점에서 출발이니까 시점이 0인 거예요. 안 써도 되지, 그치? 0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성공할 때마다 앞으로 얼마? 3만큼, 이렇게. 근데 y번 성공하기로 했으니까 3y,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뒤로 얼마? 한 칸,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몇 번 실패? 300 빼기 y번 실패, 이렇게. 괜찮죠, 여러분? 되죠? 그럼 얼마야? 계산해보면 4y 빼기 300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그쵸? 돼서? 되죠? 오케이? 따라서 날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x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x가 실은 4y 빼기 300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아니야? 4y 빼기 300 맞죠? 오케이? 그럼 뭘 계산하면 되냐면 4 곱하기 y의 평균에다가 300만큼 이제 갖다 빼면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돼? 근데 얘는 구하기 쉽다고. 얘는 무슨 분포를 따르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니까. 맞죠, 그죠? 돼? 얼마야, 평균이? 150 이렇게 된다고. 150. 맞죠? 그치? 계산해보면 얼마 되는 거야? 600 빼기 300 이렇게 된다고. 그치? 아, 평균이, 즉 x의 평균이 300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이해돼? 되죠?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되냐 질문을 해.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 얘는 굳이 쌤처럼 안 풀어도 돼요. 이 문제는. 간단해서. 왜냐면 생각해봐. 얘를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세 글자로? 기대값 이렇게 부른다며. 그러니까 얘는 이런 말이야. 300번 시행했어. 점 P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 기대돼? 이렇게 묻는 거거든. 맞죠, 여러분? 그치? 그 말이에요. 맞아? 근데 봐봐, 생각해봐. 이게 동전을 던지면 2분의 1의 확률로는 앞면이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는 뒷면이 나오잖아,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풀자면, 직관적으로 풀어보면 300번 시행 중 앞면은 대충 몇 번 나올 거라고 기대되냐면 150번 정도 나올 거 아니야. 뒷면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 150번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기대되잖아요. 이해돼? 그러면 점 P는 앞면 나올 때마다 앞으로 3만큼 가니까 450만큼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거고, 그죠? 150만큼은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야. 뒤에 나올 때마다 한 칸씩 뒤로 후진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정도? 한 300 정도에 가 있겠네. 이렇게. 그게 맞아.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에요. 맞지? 돼? 근데 항상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이해되죠? 오케이? 좀 까다롭다. 그러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응? 그럼 이렇게 풀어, 그냥. 이렇게. 빠르니까. 알겠죠? 성공이 대충 몇 번 나올 거라 기대되는지, 실패가 대충 몇 번 나올 거라 기대되는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항 분포는. 알겠죠? 이해되지? 그지? 어렵지가 않죠. 그치?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려워 보이는 걸 쌤이랑 같이 하자. 66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66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66번. 쌤이 지금 시간 조금 줄게. 바로 풀어보자.
5분 주면 될 것 같은데. 3분? 5분? 여러분 봐볼까? 선생님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알려줄게. 봐봐. 이게 지금 주머니야? 뭐 주머니인지 뭔지 뭐 아무튼 이렇게 7개의 자연수가 있대요. 1, 2, 3, 4, 5, 6, 7. 여기서 3개를 뽑는 시행을 하겠대. 그러면 선택만 하는 거예요. 선택. 뭐만 한다고? 선택. 중복은 허용 안 해. 대략적으로 이제 컨비네이션을 쓰겠다는 거지. 그냥 뽑자 이거죠. 그냥 뽑아. 뽑아가지고 다시 집어넣겠대. 복원 추출이지. 맞죠 여러분? 그런 거를 몇 번이나 시행? 49번이나 시행을 하겠대요. 그죠? 49번의 독립시행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맞지?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쌤이 예시는 안 썼는데 3개를 뽑잖아. 뽑았을 때 어떠한 두 수도 차가 1이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응? 그러니까 뭐 1, 2, 7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1, 2, 7 이런 건 안 돼. 1, 3, 5 이런 거는 되고 2, 4, 7 이런 건 되고 3, 4, 6 돼? 안 돼? 안 돼! 뭐 이런 거야. 어떤 두 수도 차가 1이 아닌 사건을 A라고 하자. 그지? 그때 49번 시행했어. 여러 번의 독립시행을 했어.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야. 사건 A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성공 아니면 실패겠지. 이렇게. A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일어나는 뭐? 횟수. 그거를 확률 변수 X로 잡아낸 거네. 그지? 그래서 얘가 뭘 따를 거다? 이항분포를 따를 거다 이거지.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지? 오케이? X가 이항분포를 따라. 몇 번의 시행? 49번의 시행. 그치? 네?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해줬었냐면 일반적으로 이 스몰 p는 우리가 구해야 돼 이랬잖아. 그게 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어 이랬던 거지. 얘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 거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이제 갖다 구해야 되는 거야.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지? 오케이? 봐봐 여러분. 선생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한번 계산해 볼게. 어떻게 하면 계산하면 되는지. 그지? 자, 첫 번째야. 첫 번째. 1, 2, 3, 4, 5, 6, 7이 있어.
이렇게. 근데 어떠한 두 수도 차가 1이 되면 안 된다며. 그치? 그냥 일일이 세보는 거예요. 선택할 건데 내가 일단 첫 번째로 1을 갖다 뽑았어. 그지? 이제 2개 더 뽑아야 되거든. 오케이? 2개 더 뽑아야 하는데 2는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1 뽑고 예를 들어 3을 뽑았어. 이렇게. 다시 1을 뽑는 순간 2는 못 뽑아. 그러면 나머지 3, 4, 5, 6, 7 중에 또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3을 뽑았다고 칩시다. 괜찮아? 그럼 세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거는 4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그 다음에 뭐 가능해? 5 또는 6 또는 7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에 2를 뽑고 두 번째에 3을 뽑았으면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냐면 3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이해돼? 쌤이 첫 번째에 1을 뽑고 두 번째로 4를 뽑잖아? 그러면 2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야 아마 이렇게. 너 아니면 너니까. 이해돼? 그 다음엔 얘를 뽑았어? 그럼 이제 한 가지 경우 가능할 거야. 1 뽑고 5 뽑았어?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는 7 뽑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아? 그래서 더해서 몇 가지? 일단 6가지 방법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게 규칙성이 보여? 이게 계산하기 쉽겠다 느낌이 와? 쌤이 처음에 1을 뽑아봤잖아 여러분. 그 다음엔 이제 얘를 뽑아보는 거야. 처음으로 2를 뽑아보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두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건 3은 건너뛰고 이제 4 뽑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나머지 세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건 5는 안 되고 6 또는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가능한 거 몇 개? 2개. 그럼 마지노선까지 가야 되니까 또 이제 1까지 가면 되겠지. 그 다음은 안 써도 그냥 유일하게 하나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래? 오케이? 3, 2, 1, 2, 1, 1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뽑을 때. 맞지?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 쌤이 저번에 경우의 수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예전에 이 중복조합이라는 놈 있잖아 이렇게. 중복조합이라는 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지? 필연적으로 누구로 돌아와야 돼? 컨비네이션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놈의 계산은. 맞지? 얘를 계산하고 싶어. 중복조합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일로 와야 돼. n 더하기 r-1cr 이렇게. 맞지? 괜찮아? 돼? 근데 진짜 간혹 가다가 이걸 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랬거든. 이렇게. 컨비네이션 문제인데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제 뭐하러?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봐봐. 컨비네이션 문제인데 중복조합을 쓰면 컨비네이션을 풀 건데 중복조합으로 왔다가 다시 계산은 컨비네이션으로 해야 되거든. 맞지? 되지?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해야 되냐?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이런 경우도 있어 이랬거든. 언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선택하는 거거든요. 3개의 공을 선택할 건데 아무도 3개를 뽑았을 때 아무도 이웃해서는 안 돼 그 말이야. 응? 그 말은 내가 7개의 자연수 중에 일단 몇 개는 뽑기는 할 거야. 3개는 뽑긴 뽑을 거잖아. 그러니까 칸막이를 3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 공간 있지 여러분. 어디? 여기 이 사이사이. 맨 끝에 가운데 또 맨 끝에. 이 사이사이에 내가 지금 3개는 뽑아놨다고 치자고. 이 사이사이에 나머지 자연수 4개를 배열하는 순간 얘네들의 숫자들이 딱 정해지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 1, 2, 3, 4, 5, 6, 7 있지. 이렇게. 있지. 1, 2, 3, 4, 5, 6, 7 있잖아. 오케이? 이 7개의 자연수를 전부 다 지워버리고 그냥 7개의 뭐라고 할래? 7개의 바둑돌로 그냥 바꿔버려. 이렇게. 7개의 바둑돌로. 그리고 내가 이 중에 3개는 어차피 뽑을 거 아니야. 그 3개를 쌤이 이렇게 가림막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이 가림막 사이사이에 바둑돌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놈들의 숫자가 정해진다고. 지금 여기다 바둑돌 2개 갖다 넣었어? 그럼 넌 숫자 3이야. 이렇게. 이해돼? 바둑돌 여기다 하나 넣었어? 그럼 넌 4고 너는 5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3, 4, 5를 뽑는 경우가 된 거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 사이사이 공간에 들어가는 바둑돌의 개수를 A, B, C, D라고 칭하고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면 된다고? 4면 돼. 그 말이야.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음화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단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여기에 차이가 1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요놈들의 차이도 1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말은 B가 0이면 안 된다는 말이야. B가 0이면 이놈들의 차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C가 0이면 이놈들의 차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이해돼? 됐어? 단 B랑 C는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B, C를 제외한 A와 D는 음하정인 거고. 이해돼요? 계산해보자. 얼마야? 계산하면 4H 4가 아니라 얼마? 2 이렇게 된다고. 그지? 얼마야? 계산해보면 5C2잖아요. 그치? 10가지 이렇게 10가지 맞냐고. 6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괜찮지? 그렇게 풀어도 좋겠지? 되죠? 그러니까 이 스몰 p를 쌤이 구한 거지. 얼마야? 7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건데 3개를 뽑을 건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10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35분의 10 이렇게 7분의 2. 여기가 7분의 2야? 그럼 이거 구한 거나 다름없지. 얘를 구하려면 평균과 분산을 구해놔야 돼요. 재평평제를 써야 되니까. 이해되지? 이렇게 계산만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 한번 쫙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되죠? 풀고 여러분 여기 이산항열 분포 공부한 김에 수능 특강 파트를 한번 쫙 풀어보면 좋겠지. 그죠? 여기까지 합시다.